제가 방금 소개받은 신용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될 줄 알았으면은 공부를 안 했을 텐데 미리 그 한계를 깨닫고 이쪽 왔는데 더 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이 IT 관련한 법률에 있어서 여기 대가분들도 계신가 하면 또 이제 이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어서 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긴 한데 최대한 쉬우면서도 좀 좋은 내용들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이 메타버스 관광 현황과 법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그 현황과 법에 더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 아직 관광이라는 부분들 메타버스 자체가 일반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약간 상상력에 의해서 어떤 내용들을 상정을 하고 관련된 법 이슈들을 소개해드리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어갔고 주로는 지식재산권, 저작권이나 상표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 외에 성범죄 또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유료사회적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부분은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창 메타버스가 작년에 이슈가 되었을 때 한국관광공사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가지고 이런 푸세블 헌터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 로블록스 안에 오징어 게임을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면서 또 강릉과 조인해서 강릉의 풍경을 메타버스에 구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식의 내용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한 법 쟁점에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그래서 디지털 가상세계인 만큼 디지털 콘텐츠 소비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서 그 관련된 저작권, 상표권 등의 이슈들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게 인터넷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항상 인터넷 또는 현실 세계 또는 인터넷에서 문제되었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성범죄 등의 사회적 쟁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사실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이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작자성권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실 세계의 어떤 저작물들이 인터넷상에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제 사례로 드는 것이 현실 세계 골프장 코스가 소위 골프존이죠. 실제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 코스를 건축 저작물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서 현실 세계의 저작물이 온라인 메타버스상에서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자칫 저작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메타버스 저작자성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파노라마의 조항이라고 해서요. 이제 항시 개방돼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복제 이용이 가능하고 이것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도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을 복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복제는 금지되는 조항이 현재 저작권법에 있고요. 만약에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게임 속의 어떤 배경 화면을 이제 현실 건축물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은 마인크래프트 게임 속에 UC 버클리 캠퍼스를 구현했을 때 배경들이 진짜 건축물을 그대로 복제해야 현실감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위에 왼쪽에 있는 A와 같이 일단 게임 배경에 불과하다면 사실은 건축물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오른쪽에 이런 티랩스라는 어떤 스타트업인데 거기서 여러 건축 공간을 메타버스에 구현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실제로 거의 사실과 현실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또 심지어는 디바이스를 HMD 같은 그런 신감도가 높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떤 현실과 똑같은 심의감을 준다면 그것은 현실의 건축물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겠죠. 아직까지 이런 서비스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의 제한이 좀 부정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에 조항이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요. 부수적 복제라고 해서 사진 촬영 같은 걸 할 때 진짜 어떤 피사체나 그 내용들을 사진 찍어서 그 활용하려고 할 때 그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이를테면 배경 아까 말씀드린 배경 배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복제하더라도 제작 개선권자의 이 부당에 채취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작권 제한의 어떤 한 방법으로서 이 조항이 도입됐고요. 그래서 실제 이걸 타겟으로 하는 것은 메타버스가 이슈가 되기 직전에 그 전에도 사실 VR, AR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죠. 그랬을 때 그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나 배경을 만약에 촬영했을 때 그 안에 배경이 되는 거에 불과한 내용들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용하더라도 뭐 저작권 침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례처럼 만약에 현실감을 높이는데 건물 배경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겠다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 저작권법에는 그 일반 조항, 공정의 일반 조항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체적인 사례, 뭐 파노라마 또는 부수적 복제 이런 거에 딱 들어봤지 않더라도 그 일반적으로 뭐 저작권자의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 저작물의 복제, 이용 등을 허용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은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현실 세계 저작물의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그러니까 보완제인 경우에는 기존 현실 세계 저작권자의 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그 공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체한다면 결국 난 이 현실 말고 이 가상 공간에 있는 저작물을 이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 만약 그런 이제 현실로 이제 그런 감이 메타버스로 발전한다면 이것은 공정 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레이 영역에 있는 부분들을 말씀도 드립니다. 네. 요거는 그 직접적으로 그 메타버스와 연관된 부분은 아닌데 요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 어떤 저작물을 학습할 때 그 저작물 이용에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그 사람이 그걸 어떤 저작물을 보고서 학습을 한다면 사실 그건 그 침해라고 보지는 않는데 기계가 대량의 저작물을 학습을 해서 그거 유사한, 이를테면 레므란트 그림을 많이 학습해서 레므란트 풍의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느냐. 근데 일단은 그 현재 아직 이거에 대해서 그 법상 명확하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 조항으로 해석 기술될 여지가 있는데, 다만 최근에 그 작년에 발의된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서는 그 저작권자의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허용하자라는 내용이 일단 법안이 발의됐고 아직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될 텐데 이런 점이 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공연을 하면 그럼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그 현재 저작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에 대해서는 하는 경우에는 저작 저작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서의 콘서트가 이런 공연이나 방송에 해당할 수 있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다음 건데요. 그 메타버스 내에서 공연을 할 때 음악이 많이 사용되죠. 이를테면 뭐 콘서트 같은 거 한다면 당연히 그 음악이 사용될 텐데 이건 사용료를 얼마큼 내야 되느냐. 그래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는 음악 저작물 사용을 징수 규정이라는 걸 두고 있어서 이렇게 유형을 공연, 방송, 전송, 웹캐스팅 이런 유형으로 나누고 또는 이제 이 플러스 그 이용 형태 뭐 얼마만큼 규모의 이제 크기의 뭐 건시장에서 공연하느냐,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각기 다른 사용료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에서 콘서트는 공연에 해당하느냐, 뭐에 해당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용료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의 생각 중에는 웹캐스팅, 일종의 브로드캐스팅이다. 그래서 이 이용 유형 중에 웹캐스팅에 가까운 곳을 봐서 그에 따른 이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이용 유형의 어떤 그 상위 버전 그 레벨에서 이것의 그 성격은 무엇인지 그 현재 그 법상에서는 뭐 전송, 방송, 공연 이런 내용 그 어떤 저작물의 이용 형태들이 있지만 그 일단은 그 디지털 음성 송신에 가깝다는 견해가 존재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서는 이게 음성과 영상을 합친 개념의 디지털 동시 송신 개념을 도입을 해서 만약에 메타버스 콘서트가 이제 그 이루어진다면 실제 그 법이 개정된 경우에 이 디지털 동시 송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저작물 사용을 징수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만약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동일 유사한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 또 매체나 방식 간의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어서 추후에 이제 메타버스가 발전하는 경우에 음악 저작물 사용 징수 규정을 어떤 식으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작권법에 들어가 있진 않고 저작권 유사한 어떤 권리로 많이 얘기되는데 그 작년에 개정 돼서 올해 이제 시행된 그 부정경제방지법 이제 조항 중에 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를테면 우리가 초상권이라고 해서 어떤 인격권적인 권리로 해서 뭐 방송 같은데 얼굴 나왔을 때 뭐 블러 처리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그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그 초상권 자체가 사실 어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 전에는 이제 판례상에서 이제 일정 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제방지법에서는 그 어떤 퍼블리시티권, 그 초상 음성 서명 어떤 표지에 대해서 그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이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것을 금지 청구할 수 있는 어떤 민사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 이 법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올 4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 본격적으로 이 저촉되는 사례들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실제 이제 관광과 관련해서 유명인들이 참여하는 경우에 그거를 뭐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현재 그 개정된 법이고요. 이게 어제 이제 법무부에서 또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는 부정경제방지법에서 어떤 금지하는 권리, 나의 어떤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거를 하지 말라. 그것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아예 어떤 민법상에서 이제 근본적인 법상에서 그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시 영리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만들고 이걸 도입하겠다라고 어제 입법 예고 날짜는 확인해봐야지만 어제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정말로 도입이 된다면 좀 더 상속이라든가 특히 어떤 물권에 가까운 권리로 보이고 정확한 물권이라고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현재 있는 부정경제방지법보다 좀 더 강력한 권리, 특히 뭐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인들에서 강력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상표권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샤넬, 뭐 이런 에르메스 같은 그 유명 상표들이 메타버스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비싼 값에 뭐 그 아이템이 팔리기도 하는데요. 상표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일단 뭐 그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출처 표시 기능이다. 어떤 본질적인 기능으로 이제 어떤 법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명품이라는 걸 출처에 표시를 하겠죠.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그 샤넬백을 들고 있을 때 과연 그게 똑같은 출처 표시 기능을 하느냐? 그에 대해서 이제 사실 논란이 있고 개념적으로 아직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유사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그 어떤 다목적 군용차량의 험비 이제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실제 게임 블리자드사에서 이걸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표와 외부 형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 왼쪽에는 실제 차량이고 오른쪽에는 그 게임 내의 이미지입니다. 네. 근데 뉴욕 남부법원에서는 일단 이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하나는 게임이고 하나는 군대 쪽이라서 사실 이 영역이 다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출처 표시가 이제 상표의 중요 기능인데 출처가 혼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예. 그 밑에는 이제 저희 어떤 상상력을 가져온 건데요. 만약에 이 군용 차량을 제조하는 회사가 메타버스 내에서 모의전투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면 사실 뭐 출처표 혼동의 가능성이 이제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표권 침해가 부정이 됐지만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이런 게 인정될 여지도 있겠다. 향후에 그 메타버스가 현실을 대체하는지 그리고 그 사용 표시에 따라서 어떤 출처 표시 기능이 있는지 이런 그 맥락을 살펴보면서 어떤 침해 여부가 판단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딱 그 보통 지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표 자체에 대한 상표권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그 상표에 어디 사용되느냐, 이를테면 물품에 사용되는 거, 어떤 서비스에 사용되는 거 이제 좀 다르게 분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정 이제 상품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나는 이 상표를 이런 데서 사용할 거야, 이런 데서 사용할 거야. 물론 이제 한 번에 굉장히 다양한 곳에 한꺼번에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지만 어쨌든 그 범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실 세계에서 어떤 지정 상품 등록을 받았는데 그걸 메타버스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 완전히 다르죠. 그냥 게임 딱 봐도 게이밍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품질, 용도, 수요제 범위 등에서 같지 않아서 상위에서 유사하지 않다. 지정 상품 분류가 다르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상표 분류, 니스 분류라고 하는 분류 체계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운로더블 이미지 파일인데요. 메타버스의 어떤 지정 상품, 메타버스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지정 상품 분류는 이 구류,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이키 신발 같은 경우에 원래는 25류라고 이제 의류인데 못합니다. 의류 신발 모자 이런 분류에 원래 해당하는데 메타버스 내 운동화는 구류, 다운로더블 이미지 파일로 분류해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나이키는 실제로 이 관련한 상표를 출원하면서 이 제9류에 관한 부분들도 출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어떤 게임이라든가 현재 인터넷에서도 과연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 광범위하게 이 제9류를 분류를 해서 상표권 이제 출원 및 등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추후에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이제 제9류로 분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아바타가 실제 현실 세계에서 막 활동을 하면 그것을 가상 세계의 어떤 활동과 현실 세계의 활동을 구분할 수 없다면 그럼 이것도 뭐 제25류 어떤 의류 신발 모자의 분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어떤 유명 상표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파워를 갖고 있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에 어떤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걸 만약에 오인 혼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부정경쟁 행위로 봐가지고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정명상표제 희석화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현실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브랜드를 메타버스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때 이것이 이제 어떤 상표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면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IT 관련된 변호사님이나 법조인들 많이 아시겠지만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루이비통을 따라한 루이비 통닭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양평의 어떤 치킨 가게라고 하고요. 그래서 간판에 루이비통 닭으로 돼 있었고 실제 포장 박스도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루이비통으로부터 금지청을 받아서 인용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차 루이비 통닭이라고 좀 바꿔서 내놨지만 이것조차도
굉장히 그 금지를 받아서 일단 완전히 그 이슈는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루이비통에서 치킨 만들어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좀 희석된다. 이 루이비통은 나름 고급 이미지인데 뭐 치킨에 활용된다는 것이 이 회사의 이미지에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법원에서는 이것을 불경쟁 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디자인권 관련해서는 그 원래 디자인은 물품에 관련된 것만 인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화상 디자인이 도입이 돼가지고 그 어떤 물품에 기반되지 않은 디자인도 등록을 받아서 보호가 가능하다. 그래서 다만 주의할 점은 기존의 어떤 현실 세계에서 받은 디자인인 경우에 이것을 이미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걸 메타버스에 가져온다고 해도 그 기존에 있던 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면 그것은 신규성 요건에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새로 등록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에서 예시로 내놓은 이제 그 화상 디자인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메타버스 상에서 여러 콘텐츠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뭐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게임 아이템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사실 민법상에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는 않고요. 어떤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 현재 온라인 게임에서는 이제 게임 회사 아이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가상세계 확장의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NFT의 아이템 권리 보호인데요. NFT는 아시다시피 일종의 이제 등기 권리증이라고 해서 그 인터넷상에서 이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내 것이다라는 원본성과 유일성을 인정해주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다만 이것이 이제 민법상으로 민권의 인정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일단 현재 이걸 이제 민법상 소유권 인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통과 가능성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게임에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게임 산업법은 이제 사행성 게임에 관한 또는 사행성을 저장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P2E 게임 또는 NFT 게임 같은 것들은 인정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여러 게임 위에서 등급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것은 집행정지가 이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돼가지고 계속 게임 못하는 경우, 또는 밑에 5스타즈인 경우에는 이제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이제 게임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본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NFT 게임에 대한 가능성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나 수트를 입었을 때는 생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거 민간 정보에 해당해서 뭐 여러 별도 이제 정보 주체 별도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좀 명확하지 않고요. 아바타에 대한 정보 수집, 개인 정보 수집이냐 아니면 사생활 침해냐, 이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관한 부분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의 사례인데 여기서는 이제 약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온라인상의 메타버스상에서 이런 성범죄들이 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 법에서 정보통신망법 또는 성폭력 특별법 등에서 가상공간에서 음란 행위를 처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토킹도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아동청소년법에서 뭐 온라인상에서 어떤 성적 욕망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해서 대화를 지속 반복적으로 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지난 7월에는 법안이 발의된 바가 있는데,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다만 이 가상공간 아바타의 개념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바타에 대한 어떤 공격을 인격권 침해를 이제 개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면 기존 법률과의 중복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어떤 새로운 법 대상의 입법이 좀 필요하고, 어떤 법제도를 위한 정립할 연구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지난달 말에 11월 28일날 과기정통부에서 메타버스 유리 준칙을 발표한 바 있고, 향후 이제 이것은 연성 규범을 위한 좀 더 실제 강력한 법규제범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문화강화 콘텐츠학과 그리고 스마트건강원 소속인 남윤재 교수입니다. 예,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돼서 또 반갑고요. 사실 이제 관광 관련해서 저는 원래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니까 미디어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사실 저는
이런 그 학회 또는 심포지움 세미나에서 정책, 법, 규제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해요. 저희 쪽 원래 커뮤니케이션 쪽 분야는 항상 만나면 통신 또는 뭐 이런 미디어 관련돼서 어떻게 규제하고 이런 법을 제정하고 규제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 관광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관광 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우리 호텔 관광대 경희대에 왔을 때 조금은 그런 부분이 좀 어색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제목은 저한테 좀 익숙한 부분이기도 하고 지난 올 한 해에도 사실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 방송학회라든가 언론학회 이런 데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메타버스에 관련된 법 규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어 달 전에서도 한번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발표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 신용호 변호사님께서 이 메타버스 또는 NFT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관련된 법을 굉장히 아주 그냥 잘 진짜 파노라마식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각각의 개별적으로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또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또 그런 이런 메타버스의 세계와 또 이 관광과 또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저한테도 숙제이고 또 우리 스마트 관광 이 연구를 하시는 모든 학자분들의 아마 고민이고 예, 또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올해 그 디지털 콘텐츠 IPN 자산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이제 학교 내 설립을 했고 제가 소장으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콘텐츠 IP, 그다음에 자산, 오늘 NFT,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결국 메타버스와 관광과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들을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실제 브라질인들을 대상으로 저 네이버 제페토를 활용을 해서 한강, 그러니까 현재 브라질에 살고 있는 브라질 사람들한테 그 제페토를 경험하게 하고 한국에 오는 데서 어떤 의도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고 이미 데이터를 작업을 했고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결론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몰입이 높아질수록 그 게임 자체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질수록 관광 의도에는 그다지 영향이 주지 않는다는 것 결과들이 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할 것인데 이제 운전공을 소재로 메타버스를 통한 관광 그 안내,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브로셔, 그다음에 동영상 브로셔의 차이, 어떤 그것을 통한 어떤 관광 홍보라든가 관광 의도의 차이도 한번 지금 실험 연구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실험 세팅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NFT 지금 오늘도 얘기가 나왔지만 아이돌 굿즈가 요즘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제작자들의 측면,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간이적으로 일단 샘플로 FGI를 한번 실행해봤는데요. 제작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이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 1년 올해 재작년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굉장히 화두예요. 그렇죠? 화두인데 이 방송이나 미디어 업계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VR이라든가 AR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해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시청률은 거의 최악이고, 예, 아바타 싱어니 이런 프로그램들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거의 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특히 MBN에서 만든 아바타 싱어는 시청률이 0.몇%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고 여전히 조악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름 메타로 바꿨죠. 메타로 바꾸는 순간 주가가 폭락을 하고 지금도 그것이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메타로 전환해서 메타버스로 진출했을 때 가장 강력한 그 상대 적수는 결국은 지금 평가는 틱톡이에요. 사실 틱톡은 세로 화면에 15초짜리 굉장히 조악한 그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인데 소위 말해서 그 가장 기술력이 필요한 메타버스가 틱톡을 못 이기고 있어요. 틱톡은 여전히 좀 더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의 세계는 NFT나 이런 것들의 활용이 사라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은 이런
컨텐츠 IP를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그런 미디어 업계라든가 컨텐츠 업계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 NFT나 그다음에 이 메타버스에 가장 관심 있는 회사는 미국의 디즈니입니다. 예, 그 디즈니는 여전히 그 컨텐츠 IP에 대한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테마파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부진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VR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도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아바타 2 영화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그 아바타라는 그 세계를 만들고 싶은 게 디즈니의 꿈일 것이고 분명히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면 예, 뭐 메타버스 관광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것은 좀 현재로서는 좀 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이런 컨텐츠 IP에 대한 수익 창출 여전히 뭐 미디어 업계에서는 뭐 오징어 게임이 한류로 인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결국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거의 없고 그런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수익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법적인 규제라든가 또는 뭐 대안이 또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메타버스에 대한 메타버스와 이 관광이 결국 메타버스가 이런 관광에 대한 어떤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 언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 아직은 약간 뭐 촉진제라든가 그런 상품으로서의 효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가 될 것이고 또 그 와중에 또 어마어마한 기술이 또 새롭게 등장해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잘 정리를 해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또 만들어진 저희 연구실 논문이 특히 요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그 성범죄를 갖고 좀 논문 심사 중을 좀 받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또 가관이더라고요. 진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그대로 여러 가지 뭐 스토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인 뭐 보안 장치 그런 부분들도 항상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신용호 변호사님한테 많은 도움을 좀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자리가 돼서 예, 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학회 관련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이준희 변호사입니다. 그 예상 시간 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네, 짧게 할 걸로 일단 네,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신 변호사님의 메일 발표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메타버스든 NFT든 뭐든 이런 새로운 사이버 세계, 새로운 사업 모델에 관련된 여태까지 디벨롭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법률적인 쟁점에 관한 논의들을 되게 총망라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앞으로의 그런 제도적인 측면을 설계하거나 정책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민을 할 때도 충분히 그런 근거되는 공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남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상당히 아주 공감을 하는 부분이 아직 메타버스는 왜 메타버스냐라고 하는 거는 답을 아직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애들이 중고등학생입니다만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왜 해야 돼라는 거에 관한 서비스를 마치 그 지난 법 약간 몇 달 전까지 있었던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IT의 버블 시대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펀딩을 받고 어떤 인더스트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어떤 그 동력이 먼저 움직인 게 아니었나. 그리고 시장은 아직 그거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시장 오리엔트에 있는 의사결정은 그냥 흐름은 아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렇다고 이게 플로우가 죽을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게 관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연착륙과 제도화와 어떤 실제 실생활의 그게 이제 기존의 AR, VR 무슨 3D 안경 이런 걸 넘어서서 뭔가 정말로 한 단계 더 3.0이라고 하는 웹 3.0의 그런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노력과 또 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간 첨언을 부탁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그 메타버스는 하나의 공간 개념이자 우리의 생태계 개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NFT는 거기서의 발생하는 일종의 사이버 토큰이지만 어쨌든 그 유일물로서의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런 하나의 사이버 재화를 표창한 그러니까 그런 것 가치를 표창하는 재화라고 하는 솔직히 말하면 물건
이라고 하는 게 NFT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생태계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발전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NFT도 지금 그런 법적 규정, 그 법적인 효력이나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취급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IP적인 문제들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겠지만 그거에 덧붙여서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그런 로컬적인 생태계가 아니라 글로벌한 어떤 이용과 접속과 사용이 가능한 생태계가 되려면은 그거에 덧붙인 여러 가지 그게 페이먼트일 수도 있고 아까 에어비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실제로 글로벌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에서는 결국은 이게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 즉 코인 뭐 이런 거의 개념과 그런 블록체인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가지고 지금 논의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신문에서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든다 이렇게 논의를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물론 규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유럽 중앙은행 같은 데서는 제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가지고 있고 미국도 또한 이게 증권이냐 또는 현물 커머디티냐라고 하는 것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난항을 불러일으키면서 뭔가 만들어질 것 같다가 최근에 이 얘기가 싹 사라졌죠. 근데 이 가상자산이나 이런 생태계에 관한 뉴스와 흐름은 정확하게 코인의 시세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FTX 사태니 또 이제 불경기에 따른 어떤 금리 인상과 그런 버블이 꺼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가상자산 인더스트리가 확 죽었잖아요. 시세 같은 것들이. 따라서 이 흐름은 그거만큼 또 늦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따라서 올 연내 처리 뭐 예산안 때문에 물 건너갔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나온 법률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부 디테일하게 이렇게 잡아서 규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그 몇 년 동안에 앞으로 닥칠 우리나라의 굉장히 어려운 글로벌한 불경기의 흐름 속에서 이런 부분의 규제가 얼마큼 빨리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유야무야하면서 그렇게 갈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인 현재 불안정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잘 그런 트렌드들을 잘 따라가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실생활에 맞는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